안녕하세요. 오늘은 ArcGIS 프로에서 아케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압축 푸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트 데이터 하나와 어트리뷰트 테이블 하나, 스탠더론 테이블이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레이블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맵은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셔도 좋고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아케이드 기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뜻 봐도 한 100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레이블 관련돼서 자주 쓸만한 기초적인 툴 위주로 해가지고 한 2, 30개를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웹GIS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오메트리라든가 피처셋, 피처 이런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쓸 일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도가 나감에 따라 가지고 아케이드는 2강 내지는 3강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아케이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가진 포인트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익스프레션하고 샘플이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인데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여차저차해서 안 지웠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요.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익스프레션 이름이 있고 이제 샘플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포인트 데이터 레이블링 가셔서 한 20포인트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클릭해 놓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우선 알아볼 거는 이제 constraint이라 해가지고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xpression을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샘플 오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이는 3.14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문자라든가 이제 변수를 만드실 때 pi는 되도록이면은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pi가 고유 변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텍스트 포매팅 할 때 백슬래시, 포워드 슬래시 그 다음에 따옴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가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일반 텍스트로 넣고 싶으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왜냐면 백슬래시 같은 경우 주로 이스케이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가고 아까처럼 두 개를 넣고 싶으면은 네 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걸 텍스트로 넣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포매팅 백워드 슬래시가 있고 똑같이 포워드 슬래시는 백워드 슬래시를 포워드 슬래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포워드 슬래시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포매팅 할 때 new line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이 길어졌을 때 새로운 줄에다가 써줘 하실 때는 엔터로 넣으면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포매팅 new line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다가 엔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드셔도 하나의 줄로 공간이 최대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트 포매팅 뉴라인을 넣어주시면 원하는 내용을 새로운 줄에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 외에도 컨스트레인이 한 3, 4개 정도 더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뉴라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계산할 거 있으면 파이 들어가는 파이.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로지컬 펑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드, 디폴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디코드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코드 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도메인 같은 걸 쓸 때 뭐 1, 2, 3, 4 여기는 뭐 대도시, 중소도시, 뭐 소도시, 뭐 마을 이런 식으로 1, 2, 3, 4 값을 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이 뭘 의미하고 2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읽고 싶은 데이터 그리고 숫자가 1일 때는 이걸로 값을 주고 2일 때는 이걸로 주고 3일 때는 이걸로 주고 마지막으로는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값들에 대해서 other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은 이거는 오브젝트 i가 1이기 때문에 first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1, 2, 3, 4를 보여드리자면 create picture 가신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나머지 6, 7도 다 other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도메인으로 관리하는 거를 숫자일 경우에 레이블로 표시할 때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코드라는 기능이 있고 디폴트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필드를 읽었는데 만약 필드가 값이 없어요. no valu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신에 empty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피처 클래스 1번 같은 경우에는 expression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expression이 나왔고 똑같이 create 가가지고 2번, 3번을 그려주시면은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empt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밸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결과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값을 임시적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IIF가 있습니다. 그래서 IIF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딩에서 쓰는 if, else 구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컨디션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경우 그리고 이제 거짓일 때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오브젝트 i가 10보다 작을 때는 싱글 디짓 한 자리 수다. 똑같이 create 가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익스프레션을 일단 적용할게요. 적용을 하고 2, 3, 4, 5, 6, 7, 8, 9, 10부터 이제 더블 디짓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IIF를 쓰시는데 만약에 코딩에서 elif 같은 걸 쓰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거짓일 경우에다가 IIF 부분을 계속 이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도 또 네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whe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hen을 보시면은 이제 값을 읽었을 때 값이 1이면은 first라는 거를 주고 오브젝트 id가 5면은 5라는 값을 주고 나머지는 다 다른 값을 이런 식으로 주라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스위치 스테이트먼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1번일 경우에는 일단 적용을 해야겠네요. first가 되고 이제 2, 3, 4, 5번은 5가 오겠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everything els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when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실 때 쓸 수 있는 게 type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 아무거나 잡고 넣어 보시면은 오브젝트 i는 숫자이기 때문에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텍스트인지 숫자인지 데이트인지 데이타임인지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type of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s empty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의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true 참값이 나오고 이게 비어있을 경우에는 이제 안 비어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거짓으로 이 필드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디폴트 밸류랑 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저희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주 쓰겠죠. 그래서 로지컬 펑션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수학 관련된 펑션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엑셀에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 바로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주는 absolute
abs.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넣으면은 21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앱솔루트가 있고, 이제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버리지, 평균값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넣은 다음에 apply 누르면 평균 9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밸류를 넣는 거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셔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을 해주는 sea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4.0516을 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올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0.05이기 때문에 올림을 두 번째 자리에서 0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은 2024.06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이제 null value라든가 만약에 오류 값을 넣을 때 마이너스 999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최소값, 최대값 레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constraint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999면은 최소값 0, 최대값 10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999를 0으로 바꿔줍니다. 만약 이 값이 똑같이 뭐 300이다. 최대값인 10으로 바꿔주고요. 0과 10 사이에 있는 값은 그냥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임시적으로 넣은 값들 내지는 뭐 최대값, 최소값을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에 맞춰서 넣어줄 때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loor 이제 내림을 해주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밸류를 넣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버려줘. 그래서 05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2024.05가 되겠죠.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돼서 05가 됩니다. 아까 에버리지랑 똑같은 min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array 리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작동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number라고 텍스트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걸 숫자로 바꿔주는 펑션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뭐 다운표 안에 뭐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숫자 관련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곱하기 3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number 펑션에 넣어가지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number가 있고 이제 제곱,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세제곱해줘. 그래서 27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제곱하면은 9가 나오겠죠. 파워 펑션이 있고요. 랜덤이라고 이제 0과 1 사이에 숫자를 무작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할 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랜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곱하기 뭐 정수 뭐 1, 100,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과 10 사이 내지는 0과 100 사이에 무작위 숫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반올림, 라운드가 있고 이제 일정 값 다음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 그럼 뭐 몇째 자리까지만 보여줘. 이걸 돌리면은 2024.05에서 5를 반올리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2024.11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스퀘어 루트 제곱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1의 제곱근은 11이기 때문에 11이 나오겠죠. 이걸 보시면 아마 파워 같은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21에다가 이거를 0.5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가지 펑션만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쓰실 수도 있고 어차피 수학적으로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um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 다 더해줘. 그래서 수학 펑션도 이거 외에 뭐 삼각함수 관련된 것들도 여기저기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툴들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레이블링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텍스트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concatenate 이런 식으로 콤마 안에 있는 거를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하나의 스트링이 되는 거죠.
concatenate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에 넣어가지고 두 번째에다가 이제 느낌표로 글자 사이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된다거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문구로 바꿔가지고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있어요.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세주는 거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5개니까 5가 되고 느낌표를 많이 넣어주면은 이제 6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카운트 펑션 있고 find가 있습니다. 사실 텍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파이썬에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엑셀에도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요. concatenate 같은 경우에도 엑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ind 예를 들어서 팔달구를 찾아줘.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문구, 스트링, 그리고 대상이 되는 스트링 이렇게 두 가지를 콤마를 놓고 넣어주시면은 숫자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지로 인덱스 0부터 숫자를 세기 때문에 경기도 012 스페이스가 3, 4, 5, 6 스페이스가 7, 그다음에 8달구가 8이 되기 때문에 8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8번째 인덱스부터 8달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펑션이 find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left, mid, right가 있습니다. left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글자를 몇 개 찢어주세요. 몇 개만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3을 하면은 가나다 왼쪽부터 해서 가나다가 나오고요. right를 하면은 이제 끝에서부터 사바마 마바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스플릿을 하든 아니면은 뭐 정말 특정 숫자 유니크 아이디가 0123 이렇게 해서 도번호 10번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특정 숫자만 빼내고 싶을 때 레프트 라이트 쓸 수가 있고 가운데서부터 빼고 싶을 경우에는 미드가 있습니다. 미드는 이제 인덱스 몇 번부터 글자 몇 개를 빼내줘. 그래서 인덱스가 2이기 때문에 가나 다에서 0, 1, 2 다부터 해서 3개 다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드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replace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있고 찾고 싶은 텍스트, 바꿔주고 싶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을 경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경주, 서울, 첫 번째 서울이 경주로 바뀝니다. 여기 있는 옵션이 이제 참것인데 기본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이걸 true로 바꿔주면은 서울을 다 경주로 바꿔주고요. 만약에 이걸 false로 바꾸면은 거짓으로 바꿀 경우에는 첫 번째 찾은 경우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스플릿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잘라줘. 그러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표시 전에 있는 시무룩이 하나가 되고 뒤에 있는 지메일이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내용만 받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0 인덱스 그래서 시무룩만 받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 이거를 숫자라든가 데이트타임에서 이걸 스트링 포맷으로 받는 건데 now라고 현재 시각과 현재 날짜가 이제 데이트타임 포맷으로 들어오는 펑션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텍스트에다가 뒤에는 옵션으로 포맷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트타임 포맷을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몇 월 달인지 영어로 써줘. 그러면 MMM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제 May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AM, PM 지워줘. 그래서 A를 없애면은 이제 AM, PM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타임 포맷에 맞추는 펑션은 아까 거기 링크에 가시면은
y가 몇 개냐, m이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포맷이 나오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림. 생각보다 데이터에다가 이제 스페이스를 넣거나 이제 무의미하게 오타 이런 것들 넣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트림을 하면은 스페이스가 캐릭터 사이사이에 하나만 들어가게 바꿉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 대시 사이에 스페이스 하나, 그 다음에 대시 사이에 스페이스 하나, 스페이스 넣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필요없는 스페이스를 하나 빼고 다 삭제해 주신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어를 기준으로 정말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이제 로어, 알파벳이 있을 때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래서 앵그리버드에서 앵그리가 대문자인데 다 소문자로 바뀌고, 어플을 하면 한 대로 다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proper를 하면은 이제 모든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트 펑션을 준비했는데, 날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변수 var하고 변수 이름 아무거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date라는 펑션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년, 월, 일 원하시면은 뭐 시간까지 넣으실 수도 있어. 뭐 시, 분, 초, 그 다음에 뭐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UTC 타임존 이런 것까지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024년 12월 25일 11월 25 11시 25분 23초 밀리세컨 10일, 그 다음에 타임존 UTC 플러스 10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만약 데이트만 원하면은 시간 관련된 걸 다 이런 식으로 삭제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월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은 0을 넣어 주셔야 돼요. 12월은 11이 되겠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날짜를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date add 펑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만든 날짜에다가 숫자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날짜 넣으시고 추가하고 싶은 숫자 단위, 그 다음에 그 숫자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days를 했는데 year도 되고 month도 되고 시, 분, 초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25일에다 7일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면은 2025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현재 나우하고 차이를 시간으로 표현해줘. 그래서 이것도 day, hour, month, year, 기타 등등등 여러 원하는 단위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줘 하면은 크리스마스까지 5314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걸 days로 하면은 이제 221일이 남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온 값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loor 한 다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 221일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now, 진짜 그냥 현재 시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17일 오후 1시 17분이고요. UTC조는 플러스 9입니다. 만약 시간만 받고 싶으면 타임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시간만 받으실 수가 있고, today라는 것도 있어요. today는 now랑 다른 게 그날 정각을 기준으로 정각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now는 현재 시간 10분 초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today는 현재 날짜의 정각 시간으로 결과물을 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week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오늘이 몇 주 차인지, 19주 차고 weekday, 오늘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어떤 건지, 5, 일요일부터 지로 인덱스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2, 3, 4, 5 해서 오늘은 금요일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7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시면은 언젠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은 돌아오셔가지고 이런 걸 보시고, 만약에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까 보낸 제가 보여드린 링크 여기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펑션, 뭐 매스 펑션에 뭐가 있는지 오셔가지고 하나씩 보고 따라해 보시고 이런 거 값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GIS로 가면은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쓸 게 더 많은데, 하나만 예제를 보여드리자면은 지도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다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저희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 대충 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 88이라는 마크가 있는 데까지 3217km 정도 나와요. 3217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어트리뷰트 테이블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버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케이드를 이용하면은 데이터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상 램 안에서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해야 될 거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레이블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measure 한 다음에 버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coordinate conversion이라는 툴이 있어요. 맵에 보시면은. 그럼 이거는 현재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점이 좌표계가 어딘지 나올 수가 있어요. 88을 찍어요. 88의 XY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클릭해서 복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레이블에 오셔가지고 어트리뷰트 테이블 열어보시면 여기 제일 끝에 제가 여기다가 디스턴스라는 걸 넣어놨어요. 복사하신 다음에 포인트 데이터 레이블 익스프레션 가셔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여기다가 x하고 y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이게 뒤에 있는 게 x값이고요, 앞에 있는 게 y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그리고 피처,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피처와 지금 저희가 임의로 만든 포인트의 거리를 미터로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3258m라는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만약에 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몇 미터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뭐 인구의 합계라든가 뭐 이것저것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드는 나중에 2강이라든가 3강을 만들게 되면은 꼭 이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셨으면은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이제 텍스트 포매팅 태그 같은 거 하고 같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케이드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면은 여기 에디트에 있는 툴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